봄은 결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요즘 신세대들 결혼식을 가보면 톡톡 튀는 그들의 개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주례 없이 결혼식을 치르기도 하고요. 신랑이 피아노를 치면서 로맨틱하게 신부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하 화환을 받지 않고 쌀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결혼식 비용을 줄여서 그들의 결혼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으면서 녹색 결혼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의 거품은 과감하게 빼고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신세대들의 결혼식,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TV 속의 교양배움터 TV평생대학, 오늘은 숲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이 산림 생태학자 차윤성 박사 모시고 우리가 모르는 숲의 신비에 대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주는 차윤정의 생명의 숲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나무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숲의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나무의 마지막 장점, 숲을 이룬다. 근데 과연 우리가 숲을 가꿀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나무는 어떻게 숲을 만들어가고, 좋은 숲은 무엇이고 나쁜 숲은 무엇인지 숲을 보는 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숲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차윤정 박사와 함께 숲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숲. 기분이 좋아지세요? 네. 예, 갑자기 막 나무가 생각이 나세요? 근데 숲은 아무데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숲인데요. 숲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강수량입니다. 그래서 숲은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곳에 만들어집니다.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려서 비가 연 750mm 이상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 오죠? 1300 넘잖아요. 1000은 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숲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온대 기후에 맞는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숲도 나름대로 조건이 맞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곳에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따라서 숲이 만들어지는 기후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모든 땅이 사실은 거의가 돌로 이렇게 막 채워진 것 말고는 숲이 됩니다. 끊임없이 콩쥐가 나무 호미로 숲과 경쟁을 해야지만 됩니다. 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숲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숲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땅에서 숲이 만들어지겠죠. 처음에 나무가 없는 곳인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혹은 지진이 나거나 혹은 굉장히 큰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의 모든 것들이 다 생물들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바위와 같은 것들만 남았습니다. 여기 당장에 나무가 들어와서 여기 내 땅이네 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겠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토양을 만들어주는 생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토양이 없어도 되는 것. 지난 시간에 식물의 뿌리가 토양에서 양분을 끌어간다 했습니다. 물도. 그러면 뿌리와 줄기와 잎과 같은 기관의 구분이 없는 생물종이 들어오겠네요. 그게 바로 하등식물이라고 얘기하는 이끼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끼는 뿌리가 아니어도 몸 전체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토양이 없는 곳에서도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수분만 있으면 됩니다. 빛도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도 있으니까 자기 몸을 성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끼도 죽지요? 이끼가 죽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흙부스러기가 생깁니다.
이제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산에 가시면, 바위 틈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틈에, 거기에 어떤 생물 쪼가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싹을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미한 흙이 사실은 있어야지 숲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끼와 같은 생물체가 들어와서 성장을 해서 숲을 만들어줍니다. 숲을 만들 기본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토양이 이제 미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미하게 토양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풀씨가 들어옵니다. 덜컥 나무씨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토양이 얕기 때문에. 그래서 풀뿌리는 나무 뿌리보다 얕게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풀이 자라요. 소위 말해서 뭐가 되냐면 풀밭이 됩니다. 풀밭이 만들어지면 소위 이끼보다는 좀 더 크게 자라죠. 네. 그러면서 풀이 죽으면 풀 몸이 흙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이끼보다 빠르겠죠. 네. 우리가 이게 늪이 메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1, 2년 만에 갈대가 누우면 그 가장자리가 이미 뭡니까? 식물, 사체, 죽은 식물들로 끈적일 정도로 찹니다. 그처럼 풀들이 자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흙을 만들어내고요. 무엇보다도 키가 크기 때문에 땅에 그늘을 지우는 효과가 큽니다. 이제 땅에 그늘을 지우면 땅에 뭐가 생겨요? 물이 고입니다. 그죠? 벌써 이제 흙이 만들어지고 물이 차니까 그 다음에 나무가 들어올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끼와 같은 빈 땅에서 풀밭이 만들어지고 이제 좀 더 토양이 무성해지면 그리고 축축해져서 물기가 묻어나는 흙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뭐가 들어온다? 나무. 근데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관목. 제가 지난번에 나무는 키가 큰 식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찔레, 쌀이, 우리 숲에 가면 묵국수나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진달래, 개나리와 같은 나무는 나무지만 그래서 나무는 풀에 비해서 풀은 가을 되면 다 쓰러져서 땅이 다시 노출되지만 나무는 지상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낙엽은 지지만. 그래서 더 많은 그늘을 그 다음에 더 많은 토양을 만들어내겠죠. 네. 이제 나무가 들어올 차례입니다. 짜자자자. 제일 먼저 무슨 나무가 들어오냐면 그래도 아직까지 햇빛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가 들어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 종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무, 침엽수로 따지면 소나무 혹은 산뻗나무라고 있어요. 아세요? 벚나무는요? 아시죠? 예.